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청담 튼튼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 안성범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맞춤형 디스크 치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맞춤형 디스크 치료라는 게 무엇이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막 신경외과 전문의를 따고 제 환자를 보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리지만 수술은 내가 진짜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 이제 그때는 수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왼쪽 다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른쪽은 물론 좋아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디스크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면 퇴원을 하는데 3일 만에 다시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퇴원하기도 전에 재발된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저 자신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4번, 5번 마디를 수술했는데 2달 만에 오셨는데 3번, 4번에 또 디스크가 생겨서 오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었고, 그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환자분들이 예약 없이 오셨을 때 막 두려워지고, 막 그런 것들이, 제가 환자의 미래에 대해서 잘 예측을 못하고 수술해서 좋게 만드는 거에만 너무 매달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환자분들의 수술 직후, 수술하고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과연 환자는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수술을 한 지 20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많이 경험을 통해서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환자를 보는데 예전같이 다시 아파하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치료를 할 때 환자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 예측을 환자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나중에 내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맞춤형 디스크 치료, 같은 디스크라고 환자분들한테 다 같은 그런 치료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맞춤형 디스크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가 자신의 5년, 10년 뒤에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크에 대해서 환자분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디스크 질환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선천적 요인으로 척추분리증, 그다음에 개인적인 근육량의 차이, 디스크 사이즈의 차이, 그다음에 측만증, 척추 뒤틀어짐, 이런 많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큰 거는 척추관 넓이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MRI와 이 MRI를 보시면 경추부 MRI를 찍은 건데요. 여기 뇌에서 회색으로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 환자분의 경우 앞뒤로 물이라는 완충제가 굉장히 넓게 고속도로처럼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신경이 내려가는데 아무 틈이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디스크가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왔는데 절대 이 뒤에 신경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디스크가 요만큼 튀어나왔는데 벌써 신경이 꽉 찡겨 있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런 넓은 운 좋은 척추관의 넓이를 가졌느냐, 아니면 운은 없지만 정말 이렇게 찡긴 이런 좁은 척추관을 가졌느냐, 이것을 환자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내가 위험성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천적 요인들에 의해서 디스크가 안 좋아지는 것과
이 후천적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게 가장 큰 예를 들자면 남자분들 특히 그 방바닥에 앉아서 뭐 6, 7시간씩 술을 드시는 분들 많죠. 요즘은 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오랜 생활을 하는 그런 습관,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잘못된 자세. 모든 디스크는 이 잘못된 자세에서 생기는 게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분들이나 그 과도하게 그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해서 목이나 허리에 그 부하가 걸리게 하는 그런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척추에 계속 부하가 걸리는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 질환의 악화,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초기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스크의 초기 증상은 누구나 다 겪었을 텐데 갑작스러운 목허리의 통증, 그리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구부리거나 펴지를 못합니다. 이런 증상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진단이 없이 며칠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방치를 하는 경우 디스크 환자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오다가 몇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그러다가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 사이클을 따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증상이 왔을 때 내 목이나 허리가 안 좋긴 안 좋은데 과연 어디가 안 좋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안 좋으냐를 본인이 인지하고 막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디스크 질환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선천적인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후천적인 요인을 제거하면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하루에 3번만 이거를 기억해도 내 디스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등이 구부러진 겁니다. 등이 구부러지면 목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귓구멍이 척추보다 훨씬 더 앞에 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귓구멍이 뒤에 와서 척추가 펴지는 이런 상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잠깐 저도 뭐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현대인이 대부분 뭐 TV를 보거나 그다음에 뭐 유튜브 시청을 하거나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환자분들도 이런 자세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등이 굽고 머리는 앞으로 나와서 목은 거북목을 향해 가고 있고 허리는 평평하게 펴져서 최악의 디스크로 가는 자세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굽은 상태로 땅을 보고 걸어 다닌다든지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등을 펴고 귓구멍을 뒤로 하고 이 자세를 취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허리에 굉장히 편한 자세입니다. 근데 현대인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펴는 행동을 해 봄에 따라서 5년, 10년이 가면서 이 자세가 편하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그 자세로 오래 있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시면 그 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요 자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질환의 종류는 뭐 이름이 복잡하고 뭐 수액탈출증, 협착증, 전이증, 내장증 뭐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렇게 나누시면 환자분 입장에선 편합니다.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인대가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탈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신경이 요 뒤로 밀려서 나가게 되고 급작스러운 심한 요통과 다리의 저림, 다리에 약간 힘 빠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급성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 디스크는요, 저런 급성 디스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요통은 어느 정도 사라져서 약간의 요통이 있고 다리의 극심한 통증도 약간의 저림으로 바뀌어서 지속되는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 급성과 만성을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저 급성의 단계에서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디스크에 대해서 급성, 만성 요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자, 그러면 디스크 질환의 치료와 목표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비수술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경 차단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 차단술을 저 척추 소관에서 해주는 신경 성형술, 이 두 가지가 그 비수술 치료에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되는데요. 수술 치료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를 제거한다든지 단순히 아니면 뼈까지 붙여준다든지 목 같은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수술 치료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비수술 치료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게 그 목표입니다. 신경이 적응할 때까지 모든 치료법을 동원해서 그 신경의 붓기를 빼고 그 환자가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이 비수술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는 단순히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다시 재수술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게 수술적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수술 치료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신경차단술이 디스크 치료의 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신경차단술은 그 디스크가 생겼을 때 그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좁아진 공간에서 원형이나 타원형 이런 식으로 자기 형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이게 신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서 신경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U자 형태로 신경이 이렇게 그 판때기처럼 이렇게 U자 형태로 저 디스크를 싸는 형태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수술 치료로 이 상황을 버티게 해주면 저런 모양으로 신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견딘다. 이게 바로 비수술 치료의 핵심입니다. 적응을 시켜줄 때까지 환자가 견디게 해주는 게 비수술 치료의 핵심입니다.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성형술은 신경차단술의 효과를 극대화한 건데 어떤 식으로 극대화를 하느냐면 그 소방호스처럼 강한 수압으로 디스크에 막힌 통로의 염증을 확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경차단술은 밖에서 안으로 약물을 주입하지만 신경성형술은 안에서 밖으로 약물을 강한 압력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경 주변의 염증을 씻어내는 효과가 탁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까지도 관을 유지하여 단기간에 반복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경 차단술은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하는데 환자가 그 일주일을 견딜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경 성형술의 경우 얇은 관을 막힌 부위에 눌린 부위에 넣고 순서에 맞게 약을 차례로 주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윤활제를 투여해서 신경 주변에 길을 만들고 염증 제거제를 투여해서 염증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붓기 감소제를 투여해서 신경이 붓는 것을 붙지 않게 그 좁은 통로에서 자기가 부어서 자기한테 눌리는 그 상황을 없애주는 그런 붓기 감소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신경 마취제를 투여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을 그 약물을 시간차를 두고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효과라고는 볼 수 있지만 신경 성형술이 좀 더 강한 효과를 내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 이제 비수술 버티기 치료 사례라고 해놨는데요. 신경 성형술과 신경 차단술을 같이 시행한 분입니다. 환자분 요 신경 나가는 구멍에 요 신경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신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 나가는 신경은 얇은데 이쪽 나가는 신경은 엄청 두꺼워져 있습니다. 디스크는 여기 조그맣게 나왔는데 저 디스크에 눌려서 신경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치료를 했는데요. 처음에 신경 성형술을 척추 안쪽에 관을 삽입해서 약물을 쳤는데 이 병변이 여기 정도 됩니다. 이쪽으로 그 약물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꽉 막힌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밖에서 신경 차단술로 약물을 더 넣어봤는데 여기에서도 이 안쪽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을 3일간 유지한 채 이 신경 성형술 관을 통해서 그 윤활제를 3일 동안 계속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뿌리고 난 뒤 드디어 실말에 통로가 생기고 이 통로가 개통되는 순간 환자의 증상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붓기가 조절되고 통로가 개통되는 순간 그 띵띵했던 그 디스크가 이렇게 두꺼워졌던 디스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얇아지게 되면 이 튀어나온 디스크에 자기가 받는 압력이 확 줄어들어서 수술 없이 이 상황을 넘길 수 있게 되는 게 이 신경성형술의 그리고 신경차단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생각보다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튀어나오셨는데요. 요쪽으로 지금 디스크가 팍 튀어나오면서 여기 있어야 되는 신경이 이 뒤까지 밀린 지금 사진입니다. MRI 상에서. 그리고 이 디스크는 더 뒤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환자분은 그 들것에 실려서 오셨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바로 신경 성형술을 시행을 했고 이 환자분의 경우 약물을 주입했을 때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약물들이 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 환자분은 약물이 아예 통과되지 못할 만큼 꽉 막혔다면 이 환자분은 약물이 잘 소통이 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훨씬 빨리 좋아지셨고요. 디스크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지만 막 위로 기어 올라가서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온 것 같지만 남아있는 공간에서 신경이 적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수술 없이 지금은 좀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수술 치료 중에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다리가 이제 너무 아프고 아프시지만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아픈 통증을 해소시켜주고 요 고주파 프로브를 요 디스크 안쪽에 넣어서 이쪽을 융해시켜주면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면 디스크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3개월 후에 찍었을 때는 거의 없어진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모든 환자한테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막에 쌓여서 그냥 돌출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치료에 있어서 과연 맞춤형 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셨고요. 뒤에 있는 까만 인대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경이 꽉 이제 찝힌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디스크는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뒤쪽에 까만 인대만 제거를 해서 그 신경이 지나갈 길을 뒤쪽으로 넓혀만 드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치료한 이유는 이 돌출된 디스크가 생각보다 심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구멍을 내고 이 디스크를 제거했을 때 이 반대편 디스크들이 디스크 제거된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이쪽에 신경이 또 눌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금방 이제는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디스크를 이쪽을 이렇게 파서 제거해낸 환자들이 디스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반대편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신경이 찡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오른쪽을 수술했는데 오른쪽 나아졌는데 왼쪽이 아픈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환자지만 디스크는 제거하지 않고 길만 넓혀주는 신경공 확장술을 통해서 재발이 없는 그리고 또 반대편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뼈를 붙이는 이 척추체 유압술, 우리가 이제 심박는 수술이다.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심박는 수술도 그 환자의 나이,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서 해야만 그 장기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50세 남자분, 16년 전에 저한테 오셨었는데요. 지금 MRI를 보시면 하나, 둘, 세 마디가 꽉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여기저기 저리는 상태로 저한테 오셨고 이거를 깨끗이 그냥 한 번에 해결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수술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어느 한 마디가 굉장히 현재 안 좋아서 수술을 하면 그 반대편이 무너질 거고 조금 있으면 그 위에가 무너지고 조금 있으면 또 그 위에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수술해 버리면 이 세 마디가 한 놈이 돼서 이 괜찮은 이 마디와 싸움을 하다가 여기까지 또 망가지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죽을 때까지 버티자라는 말로 아플 때 급성으로 아플 때 와서 주사를 맞든 그것만 줄이고 이거는 그냥 사시는 게 좋다. 이거 수술 한번 시작하면 뭐 5년마다 10년마다 계속 수술해야 되고 결국에는 수술한 후유증으로 그 허리 통증은 수술 전에 느끼던 그런 통증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저한테 다시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타원에서 진료를 받고 마비가 올 수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이런 말씀을 듣고 오셨는데요. 이분은 제 중학교 은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믿고 저한테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비는 그렇게 갑자기 오지 않으니 선생님 지금 증세가 예전보다 아주 심한 게 아니면 더 버티자. 선생님은 손 대시는 순간 계속 해마다 와서 다른 치료를 다른 수술을 또 하셔야 될 수 있다. 우리 선생님 버텨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굉장히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은 버티는 거는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환자분인데요. 좀 상반되는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전반적으로 척추가 이렇게 다 깨끗하고요. 요 한마디만 굉장히 좁으신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좁아서 신경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 걸어서 제 진료실 들어오셨고요. 호소하시는 증상은 다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려서 힘든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많이 참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님 75세의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저는 바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왜냐? 이분은 75세의 나이에 그 인접 부위에 잘못될 만한 척추가 그렇게 나쁜 게 거의 없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드리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나이를 봤을 때도 다시 수술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신 제 은사님 사진 그분보다 훨씬 심하지 않지만 버티기를 추천드린 게 아니라 이분은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리 저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남으신 상태로 이제 그래도 굉장히 해피한 얼굴로 제 외래로 오시곤 합니다. 자, 요 그림이 이 두 개가 바뀌었는데요. 제가 계속 바꾸려고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75세 여성분이 이 사진이고요. 50세 남성분이 이 사진이셨습니다. 심한 환자분은 버티라고 그러고 저림만 있는 분은 수술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환자분이 5년, 10년 뒤에 어떠신 건가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춤형 척추 치료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 환자가 자기의 상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 직후에 뭐 1, 2년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5년, 10년이 지나서 미래의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이 맞춤형 척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를 평생 봐야 되는 의사로서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맘 편할 수 있는 치료가 이 맞춤형 척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번외로 그 최근 들어서 그 자율신경 관련된 그런 증상들과 그 전부 이 목이랑 이 뇌 쪽에서 오는 거죠. 자율신경이 제대로 조율이 안 돼서 오는 증상,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목 디스크, 이 세 개가 굉장히 짬뽕으로 그 환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디스크를 보는 사람이니까 목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 디스크 때문에 뒷목이 아프고 팔도 저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 뒷목을 뒤통수를 이렇게 조이는 듯한 이런 긴장성 두통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눈을 찌푸리고 턱을 앙다물고 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짜증나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을 과부하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와 교감신경 과부하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고 안면 홍조 혹은 뭐 치통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편두통까지도 생기고 그러면서 수면 장애가 오고 그러면 자율신경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면 또 긴장성 두통이 강화가 되고 그럼 목 디스크에 대한 긴장성 두통이 오고 이런 게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괴롭히는 그런 그 지금 목 쪽이 안 좋으신 그런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주사라고 해서 성상신경 차단술, 뭐 스냅이라고 불러서 근육 자극하는 요법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 따로 치료하고 뭐 먹는 약으로 편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그 다음에 우울해지기 때문에 항우울제나 수면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이런 걸 처방하게 되고 또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목 디스크대로 이렇게 또 치료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면서 환자는 계속 아픈 그런 상황에 놓이는 최근에 발생한 아주 조금은 안 좋은 이제 그런 사이클의 그 병이 되겠는데요. 이 단계들을 조금 한 번에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신경성형술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신경성형술은 그 상부 경추 1, 2, 3번에서 상부 흉추 거기까지 약물을 전반적으로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차단술 효과를 상부 경추에서부터 상부 흉추까지 광범위하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고 긴장도 감소를 좀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반적인 신경성형술의 사례는 이 디스크가 안 좋은 쪽에 관을 삽입하고 약을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팔의 통증이나 목의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율신경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전반적으로 이 목 위가 전부 안 좋아서 항상 그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면서 승모근은 그냥 전부 굽고 그래가지고 짜증나는 이런 상황으로 24시간 지내는 이 환자분들한테 목 치료를 하면서 제가 관을 더 위로 올려서 이 상부 쪽에 교감신경까지 차단할 수 있게 약물을 전반적으로 뿌려봤습니다. 이렇게 뿌려봤더니 환자분들은 목이랑 팔 증세뿐만이 아니라 긴장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과흥분된 상태를 약화시켜서 그 숙면을 취하는 등 증세 호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물론 다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도돌이표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이클을
끊어주는 게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디스크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기 진단이 먼저입니다. 진단은 필수이고 그 다음에 치료는 너무나 많은 치료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최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진단을 먼저 받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처음에 보였듯이 내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좁구나.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정말 열심히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내가 디스크 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만든 말인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치료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를 가는 그런 초행길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단이 먼저, 치료는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그 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은 디스크 환자라고 해도 치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비수술 치료로 어떤 급성 시기를 넘겨주면 수술 없이 쭉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등을 구부리고 목이 앞으로 나가고 귓구멍이 제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자세, 그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것이 아마 디스크를 90%는 감소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줄거든요. 하지만 제가 환자가 줄어도 그 환자분들이 요거 아주 쉬운 겁니다. 뭐 다른 굉장한 스트레칭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등을 들고 귓구멍을 뒤로 조금 하는 요 자세가 딱 해보시면 압니다. 허리에 커브가 살고 그리고 거북목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시다 보면 내 몸이 정말 편안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1년, 2년, 3년 매일 한 두세 번만 상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좋은 자세로 다니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 디스크가 6개월에 한 번 나를 괴롭히던 디스크들 이런 것들이 점점 1년, 2년 그러다가 반대로 이제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최고의 디스크 예방법 환자분들 꼭 해보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 이게 왼쪽 모니터들을 잘 못 봐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처음 질문해 주신 분은 올 초부터 팔과 가슴 주위로 근육이 툭툭 치고 그다음에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드시는 약은 고지혈증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이런 약을 드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경추 디스크가 3번에서 6번 협착, 탈출, 후방전이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팔이나 가슴 부위로 근육이 툭툭 튀고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 저거는 자율신경의 비대칭이나 이런 거에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팔, 가슴 위주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심장 쪽도 검사는 해보셔야 되겠지만 심장이 괜찮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자율신경이 목 디스크 때문에 조금 불안전한 상태가 오면서 지금 증상이 나오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분명히 해결법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가 있는데요. 허리를 숙일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 등이 굽으면서 숙이면 허리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를 어떻게 숙여야 하느냐? 이 등을 펴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고관절에서 허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서 해보게 되면 스쿼트 자세와 거의 비슷합니다. 등을 펴고 목을 귓구멍을 약간 뒤로 보낸 상태에서 수그리면 절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있다. 지금 등을 구부리고 목을 거북목 자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승현님 목 디스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원장님,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원장님은 목이 뻐근할 때 주로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는지 알려. 예,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하면 어깨도 이렇게 굽어 있고 목도 이렇게 앞으로 좀 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을 펴고 그다음에 이 귓구멍을 약간 뒤쪽으로 평소보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올리고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하시면 이 승모근이랑 어깨 쪽이 풀리게 되고요. 팔을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시면 그 목 주변의 근육들이나 어깨 쪽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시간이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 주변에 4가지 근육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여기 근육이 만져집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어주시고요. 요 근육 바로 뒤쪽에 여기에 단단한 게 있습니다. 이 근육을 엄지로 눌러줍니다. 요 2가지를 하시고 머리에 손을 대고 제가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딱딱한 귀 뒤에 뼈가 있는데요. 이 귀 뒤에 뼈서부터 요 뒤통수에 뼈가 튀어나온 데까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이 두통과 목의 통증을 같이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서 승모근, 그 다음에 이 뒷목으로 돌려서 이 근육들 이렇게 풀어주시면 목에 있는 전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근육들에 대한 스트레칭이 되실 겁니다. DH김님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1년에 3회에서 4회 그 이상은 단점이 있어서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디스크 융해술이나 신경차단술 모두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신경차단술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의 용량은 4ml 내지 5ml 정도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머리 환자를 볼 때 한 1000ml 머리의 붓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를 거의 1000ml 이상 쓰는 그런 치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4ml라는 거는 굉장히 소량인 스테로이드고요. 요즘은 그 스테로이드도 환자분들이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빼고 신경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PDRN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항염증 효과를 가진 그런 약들을 스테로이드 대신해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신경주사 치료 맞는데 들어가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년에 뭐 몇 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 3개월에 2-3번 요 정도는 일반적인 환자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H김님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1차 의원급에서 비수술 지사치료를 시행하고 그게 안 되면 뭐 큰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뭐 디스크라는 것은 완치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1차 병원이든 2차 병원이든 3차 병원이든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고 어떻게 안 좋아서 내가 이 증상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밀 검사를 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초기에 내가 진짜 못 움직이는 그런 증상이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건강검진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그 사진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정도구나.'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는 게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뭐 1차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그 크게 상관은 없다 생각하고 대신 그냥 감으로 '내가 뭐 디스크 초기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받아서 환자분 눈에도 다 보입니다. '아 내 디스크가 저기가 저렇게 나빠졌구나.' 그러면 본인이 저게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인 님. 동생이 고1인데 키가 162에 70kg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살이 찌면서 거북목인지 버섯목이 심하다고 하네요. 버섯목. 처음 들어보는데요. 재밌네요. 버섯목. 공부하느라 대학 가기 전까지 뭔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병원을 가야 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병원은 지금이라도 가서 엑스레이라도 먼저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떤 그런 거북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개념도 없었고 그때 제가 의사도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러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고 뭐 쪼끔 남들보다 쪼끔 좀 힘이 좋았나? 그래서 목이 아프고 이런 거는 별로 못 견뎌 봤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 이 등을 펴고 귓구멍을 약간 뒤로 하는 요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그거라도 좀 코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진짜 그 동생분이 거북목이 있는지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나쁜지를 인식을 해야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아 그냥 뭐 목이 좀 안 좋대.'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민 님. 디스크 질환은 CT와 MRI를 촬영하는데 CT 촬영으로 대부분 디스크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MRI를 촬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스러우신 그런 건데요. 디스크의 가장 좋은 검사는 MRI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CT는 물리적인 돌출이나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MRI는 화학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CT상에서는 다 똑같이 보이는 디스크가 MRI를 보게 되면 그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 디스크들이 요렇게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디스크가 까맣습니다. 요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온 거고요. 이 밑에 약간 하얀기 있는 거, 여기는 좀 쌩쌩한 디스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적인 디스크의 성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예측하는 데는 MRI가 훨씬 더 좋은 말하자면 진단의 툴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아 질문이 왔는데요. 사고로 늑골이 6개가 좀 안 좋아지셨고 6주간 입원했는데 아직 안 붙었다 말씀하시고 허리는 3, 4번 디스크라 오른쪽이 늘 아프다. 빅사이즈 영아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몇 살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비뼈는 뭐 많이 부러지시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막을 뚫고 폐 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랬으면 이미 수술을 하거나 뭐를 해서 그거를 교정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6주면 보통 붓는 시기이긴 하지만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안정을 하시면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 4번 디스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영아들은 디스크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또 5년, 10년 있다 다시 촬영하면 새 디스크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68년생이십니까? 아, 예. 3, 4번 디스크라 오른쪽이 계속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그 뭐야, 갈비뼈는 견디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무슨 손을 대서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붙여준다거나 그런 거는 더 큰 통증을 유발할 것 같고요. 허리는 그 다리 쪽 증상이 없다면 수술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거를 조금씩 받으면서 그 안정되게 해 드리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 왼쪽 목에서 승모 그리고 요 쇄골까지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누구한테 맞은 느낌도 들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그 증상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은 아닌데요. 이 승모근이 아프고 이 쇄골 쪽이 그 움직이면서 아프다라고 하면 이 관절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러실 가능성도 있고 디스크가 안 좋아서 그러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이 관절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목 쪽으로 정밀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호이인 님,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인데요. 그 목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일상생활이 힘드시다고 말씀하시고 근육통이 있고 56 인공 디스크 67 유압수를 일단은 목 디스크를 수술하는 경우는 약간의 마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팔 저림이 주사 치료나 다른 걸로 호전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주로 목은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목은 허리보다 그 비수술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비수술 치료를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수술 치료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성분인지가 안 나와 있는데 30대 초반이시라면 일단은 제가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받아봤는데도 그 증상이 계속된다면 수술을 선택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시겠지만 조금 뭐 신경 성형술이든 어떤 식으로든 좀 강한 주사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턱을 이 귀를 뒤로 하는 이 거북목을 그 좀 없애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디스크를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요추를 위주로 진료를 본다고 하시는데 요추 환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추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허리나 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오히려 목 수술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는 주변에 근육도 많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도 그 길기 때문에 그런데 목은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든 굉장히 이 척추가 이 피부 바로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그 허리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목은 생각보다 비수술 치료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는 일단은 비수술 치료를 조금 좀 잘 받아보시면 어지간한 목 디스크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비수술 치료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빅사이즈 영아님, 어린아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맞춤형 치료, 뭐, 일단 말이 진짜 두리뭉실하고 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제가 이렇게 맞춤형 치료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최대한
그 수술을 피하고 그리고 비수술 치료로 자신의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 가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 한마디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수술하게 되지 않는 그런 고찰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제대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저도 방송 경험이 별로 없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나와서 또 여러분과 상의하는 거를 만약에 채널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